안녕하세요. 유한양의 IR 자료를 보면은 이렇게 주요 파이프라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파이프라인이 있지만은 주요한 것들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 있고 계량 신약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요거 그 내시 같은 경우에는 에러를 해가지고 또 시장에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죠. 후보 물질 상태에서 에러를 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조금 이제 깊게 공부를 해보면은 어떤 파이프라인이 다음 에러에 좀 더 가능성이 높은지를 좀 알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IR 자료를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실적에 관한 것들 그리고 매출이 어디서 많이 발생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회사 개요를 한번 보면은 이거는 2020년 2분기에 나온 경영실적입니다. 그래서 최신 자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설립자는 유일한, 그 다음에 최대주주는 유한재단으로 되어 있고 15%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업원 수는 1821명 있고 지점이 18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립은 꽤 오래됐죠. 그래서 1926년이니까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되는 역사를 자랑하는 게 유한양행입니다. 상장일자는 1962년이니까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주요 파이프라인 말고도 주요 기술 수출 성과가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되었는지 보면은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3개를 다뤘었습니다. 레이저 티닙, 얀센, 그리고 요거를 베링거인겐하임, 그리고 요거 길리어드.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기 스파인 바이오파마에게 기술 수출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는 알고 있었지만은 이거 하나 더 있었다는 것. 이거는 이제 상대적으로 덜 부각되는데 그 이유는 이제 금액에 있겠죠. 왜냐하면은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에는 총 기술 수출 금액이 1조 원이 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 1조 원이 넘고 이것도 거의 1조 원에 가깝기 때문에 이 3개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반면에 요거는 2천억 원에 가깝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한 4분의 1 수준이라서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은 앞으로 이제 마일스톤이나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이것도 뭐 조금은 플러스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계약금을 한번 보면은 이제 총 기술 수출 금액이 큰 거 순으로 계약금도 높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 560억 원이고 그 다음에 높은 게 이거거든요. 요거는 460억 원, 그 다음은 이제 170억 원, 그 다음은 7억 원. 계약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일스톤이라는 것은 임상 뭐 진행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거든요. 이거 전부 다 합해서 들어오는 게 1조 원이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계약금을 일단 받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주요 투자 현황이 있는데요. 이거는 뒤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랑도 연관이 있습니다. 주요 투자 한 데가 되게 많죠. 이 중에 뭐 제넥신도 있고 이뮤논시아도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최초 투자일자가 적혀 있고 취득금액은 120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신테카 바이오도 2019년 6월에 50억 원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GI 이노베이션 이거 다 뒤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2019년 7월에 60억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일환으로 진행이 됐던 투자들입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얘기로 들어가면은 2015년부터 유한양행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한양행 전체 파이프라인의 55%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구축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세계 10위인 제약사 일라의 릴리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 뭐냐라는 것은 이노베이션인데 오픈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기술과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개발에 외부 자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아웃소싱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아웃소싱이랑은 은 조금 다르고요. 어쨌든 기업이 내부적으로 R&D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런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는 것들을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에는 내향형이 있고요, 외향형이 있는데요. 내향형에서 합작 벤처 설립이라는 게 있죠. 타사와 공동으로 이 벤처 기업을 설립하고 특정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도 내향형 오픈 이노베이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향형이라는 것은 기술 판매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라이센스 아웃 같은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핀오프, 분사.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은 회사로 뭐 아이디어 기술 들어온 것도 있겠지만은 회사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유한양행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제 활발히 한다고 했잖아요. 기술 판매도 그 일환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의 기술을 판매하여,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을 애로해서 타사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 뭐 파이프라인, 신약 후보 물질들을 사업화로 모색하는 것은 다른 회사가 이제 하고 로열티 수입을 받죠. 유한양행은 그렇게 해서 수익 창출을 하는 것들이 또 오픈 이노베이션 중에 하나라고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향형에는 또 이제 그와 반대되는 LI도 있겠죠. 기술 구매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금전적 계획을 통해 외부의 기술을 구매해가지고 또 자체적으로 또 개발해보는 그런 것들이 있겠고요.
여기 이제 기업 인수도 있고 벤처 투자도 있고, 나중에 합작 벤처 설립이 됐던 거는 2016년 9월에 유한양행은 미국 항체 신약 전문 기업 소렌토와 조인트 벤처로 이뮤논시아를 설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합작법인이거든요. 이뮤논시아는 면역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그 다음에 이거 외에 또 2019년에도 유한양행은 호주 위하이 연구소와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연구개발, 위탁연구, 외부기관이랑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또 요거에 이어서 요거까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장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IM뉴런의 뇌혈관 장벽 투과 약물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전달 플랫폼 기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활용해서 같이 신약 개발 공동연구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항서제약 같은 이제 중국의 1위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파이프라인들을 이제 소유를 하는데, 유한양행은 현재 보유한 혁신 신약 파이프라인만 27개, 개량 신약은 16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거는 지금 한 12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요한 파이프라인이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더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의 형태는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내향형 혁신과 외향형 혁신이 있는 건데, 내향형 혁신은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기술들, 그리고 아이디어 같은 것을 외부로부터 획득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외향형 혁신은 반대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외부로 전달해서 하는 그런 혁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에로, 지적재산권의 허여, 뭐 매각, 스피노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도 뭐 자본 투자가 없는 것도 있고요. 자본 투자가 있는 유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인트 벤처를 우리가 아까 이뮤논시아 사례를 봤죠. 그래서 기술 출연 JB를 설립을 해서 같이 이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 기업 중에 오픈 이노베이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P&G입니다. 그래서 P&G는 왜 오픈 이노베이션 하게 됐냐? 2000년대 초반까지 연구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했는데, 생각을 해봐도 이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이제 기업 내부에서만 갇혀가지고 연구개발을 하는 것은 이제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다 그 개발이 되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제 쓰면서부터 연결, 개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하면서부터 다시 이제 성장이 됐습니다. 그 전에 내부적으로 연구 개발을 했을 때는 기술 성과가 없고 성장이 정체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 좀 유명한 게 뭐냐, 외부 스타트업 기술을 가져다 썼어요. 이거는 외부죠. P&G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은 밖에 있는 기술을 가져다가 뭐 구매를 하던가 채용을 해서 사용하는 건데, 오랄비, 전동 칫솔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 대부분 기업은 내부에서 진행하던 연구 개발은 이제 폐쇄형 혁신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술 개발했었죠. 반면에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것처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뭐 구멍이 뚫려 있죠. 이런 데로 해서 외부 기술들이 막 들었다 나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에로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약 후보물질을 내가 가져와서 임상을 1상, 2상 정도 한 다음에 또 다시 에로하고, 그러니까 들었다 나왔다 하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아웃소싱이랑 좀 다른 점은 들어오기도 하지만 나가기도 한다는 뜻이죠. 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오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규모가 상위인 대기업일수록 스타트업과 적극적 연계 활동을 전개하고 오픈 이노베이션 전담팀을 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브스 500 상위 100개사가 68%인데 반해서 연계하는 비율이죠. 근데 하위는 32%라고 하니까 상위에 있을수록 연계하는 비율,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랑 적극적으로 같이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쇄형 이노베이션, 오픈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고요. 요즘에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많이 하는데, 폐쇄형은 회사 내부에서 연구 개발하고 역량을 키우는데 투자하는 정통적인 방법, 그러니까 회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회사 밖에서 하는 거 내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요즘에 그렇지 않고 오픈 이노베이션은 각자 가진 자원을 내놓고 공유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 100년, 그 1000년 전이랑 지금은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에는 그냥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이제 니꺼 내꺼 할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자원을 공유하면서 빠르게 발전하자. 우리 이러다간 다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이겠죠. 그래서 아까 그림이랑 똑같은 건데, 이게 기업 경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프로젝트들은 이 기업 경계 안에서 일어났던 게 과거 폐쇄형 혁신이라면은, 요즘에 오픈 이노베이션은 이 구멍이 뚫려 있죠. 기업 경계가 느슨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들이 안에서 진행이 되다가도 뭐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하고 또 다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019년에 8월 26일
유한양행은 GI 이노베이션이랑 또 MOU를 체결을 하고 60억 원을 또 투자를 했는데요. 이 GI 이노베이션의 플랫폼은 두 개의 단백질을 연결하는 링커의 라이브러리 이용한 고속탕색으로 최적화된 이중융합 단백질을 빠른 시간 내에 선별하는 건데요. 이제 ADC라고 항체 약물 중합체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이는 이런 링크라는 것은 항체에 요거를 부착시키는 화학적 연결고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요런 게 링크입니다. 링커, 드러그가 있고 이렇게 안티바디가 있고 연결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업 내부에서만 진행을 해서는 절대로 이제는 생존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12 릴리도 하고 유한양행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